불교. 고려 전기 고려태조왕건이 정한 3대 정책이 있어. 첫째, 외교와 관련된 국조권 한계를 치겠다 해서 북진정책. 그리고 두 번째, 문화와 관련된 불교를 숭상하는 국가로 해서 승불정책.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이 농업을 중요시 여긴다 해서 중농정책. 그 중에 하나가 승불이야. 예? 그래서 한반도 중에 유일하게 이 국가가 종교를 채택한 나라가 고려야. 그래서 거기 이 고려태조왕건의 6월인 훈유 10주에서 불교를 중요시하라.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얘기한 연등의 팔간의 장려 뭐 이런 거라고. 그러면 4대 임금 광종은 젊은 날에 승려를 했어요. 왕자 승려를 했다고. 고려에는 왕자 승려가 여럿 있어요. 그러면서 얘는 교종불교, 선종불교, 삼국시대 때 체계입각한 불교, 교종 이랬다 그랬지. 그래서 그 신라 중계에 5개의 교종이 있다 해서 오교 그런다고 그랬어. 교종은 다 중대 유행한다 해서 신라 중대. 그랬던 것이 고려 후기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서 현실 개혁적인 불교 종파가 유행한다. 들어오기는 삼국 통일기에 들어왔는데 선종. 유행은 신라 하대 후기에 유행을 해. 산으로 들어간 9개 파가 있다. 구산. 이건 신라 후기 하대. 이러면서 고려로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고려 초창기야. 고려 초창기는 어제까지는 선종 유행을 했잖아. 그러니까 선종 유행을 했어.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교종이 고개를 내미는 거야. 그래서 고려 초기는 선종이 유행하는 가운데 교종이 슬슬 고개를 내밀어. 이랬다가 고려 중기로 가면 중기는 시대의 분위기가 보수라고 그랬잖아. 보수하고 맞는 게 교종이란 말이야. 그래서 교종이 유행을 해. 그리고 고려 후기에는 다시 현실 개혁적 선종이 유행을 하고 이러는 거야. 자, 그래서 고려 초기야. 선종이 유행하는 가운데 이 교종이 고개를 내미는 때야. 그래서 저 교종 선종이 난립 싸워. 네 팔 뛰기 굵으니 내 팔 뛰기 굵으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젊은 날에 승려를 한 광종이라는 사람이 승려 과거제도인 승과를 실시하고 승려 과거제도. 그래서 국가의 불교 추승 국사, 왕의 불교 추승 왕사제도를 최초로 둬요. 국사 왕사제도를. 그리고 승려를 노동력 데려다 일시켜 먹는 거를 안 시켜. 승려의 면역, 분역을 면제받는 특권, 면역 특권을 줬다. 그리고 광종의 명령으로 왕실사찰이 나왔다. 귀법사라는. 그러니까 귀법사 위에다 뭐라고 쓰냐면 반무신의 난. 고려국의 무신이 권력을 잡아. 무신 정권을 싫어하는 난을 일으켜. 귀법사 스님들이. 그래서 귀법사에다가 반대한다 무신에서 반무신의 난 이렇게 써. 앞에 정치사에 있었어. 그 밑에 참고표를 보시면 최초의 국가의 불교 수승 국사 해가라는 선종 스님이 있고 그리고 뭐 왕사도 있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고려 광종임금 때 교종계열의 균열하는 스님이 있어. 균열하는 스님의 핵심은 보살의 실천행이야. 보살은 여기서 신도를 얘기하는 건데 실천궁행. 거지가 발바닥에 종기가 났어. 그래서 발이 썩었어.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자기가 입으로 거지 발바닥을 빨아서 종기를 빼내요. 그러니까 실천궁행을 몸으로 옮긴 사람이야. 진짜 말 그대로 실천을 한 사람이야. 이게 4대 임금 균여야. 이런 많은 미담 사례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균여에 관한 위인전이 나올 정도야. 균여라는 스님에 관한. 이게 광종 때 승려 균여야. 본인이 화엄종이라는 교종 스님이야. 그래서 교종불교 통합을 시도해. 교종불교 통합을. 이게 균여야. 그러면서 이 인물이 들고 나온 게 거기를 보시면 성상융회라는 거야. 성상융회를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성상융회 그러면 불교계 통합 그렇게 외워. 그럴 수밖에 없어. 성자, 상자, 융자, 회자 다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이거. 성상융회 이건 균여. 균여 이외에는 안 써 이 말을. 그러면서 선종승려인 해거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구산 선종도 통합하자 해서 해거는 선종통합 작업을 나가. 역시 광종임금 때. 그런데 이 둘 다 죽는 바람에 통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광종이 직접 나서. 광종이. 젊은 날에 스님을 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교종불교, 선종불교를 통합하려고 그래. 근데 중국을 쳐다봤더니 중국에 교종, 선종이 통합된 불교 종파가 하나 있더라고. 중국 남쪽에 천태산에서 나온 불교 종파가 하나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 종파는 천태종이라고 그래. 천태산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이 청주공항에서 천태산 가는 관광 상품이 있어. 스님들, 신도들이, 불교 신자들이 거길 많이 가거든. 거기가. 그 천태산에 유명한 북청사라는 절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 그래서 이 천태산 북청사에서 교종불교, 선종불교가 통합된 종표가 있어. 그 종파를 천태종이라고. 천태산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걸 굳이 통합하려고 고생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왜? 통합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수입해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수입하자. 이런 거야.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 왜? 교종불교 서상, 선종불교 서상을 다 아는 스님을 보내야 돼. 그래야 통합에 문제가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교종, 선종 사상을 다 아는 스님을 찾아갖고 의통이라는 스님을 찾았어. 야, 너 중국 가서 배워와라. 그랬어. 근데 이 자식이 가서 안 와요. 아예 중국에서 눌러 앉아. 그래서 중국 천태종의 13대 우두머리가 돼. 이걸 교조라고 그래. 그리고 또 16대 우두머리가 돼. 그러니까 13대, 16대 교조가 돼요. 중국이 좋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다른 스님을 다시 보내. 이게 제과이라는 스님이야. 얘 잡아오고, 그리고 저 천태종의 불교 종파를 배워라. 이랬어. 그러니까 이 자식도 안 와. 그러니까 두 놈 다 안 와. 이게 중국 5월이라는 나라인데, 아예 천태종 교과서를 써요. 이 천태종 교과서를 천태사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놈 다 안 와. 이러면서 광종이 죽어. 그래서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천태종의 중심이 요 인근에 있어. 한국으로 왔어. 결국 왔어, 한국으로. 저 구인사라고 있어, 단양 옆에. 몰라? 여기 충청북도 사람이. 여기 유명한 절이, 충청북도의 대표적으로 유명한 절이 저 속리산 법주사하고 구인사야. 천태종의 중심 사찰이야, 아시아에. 아시아의 천태종 최고 사찰이 구인사라는 절이에요. 이게. 자, 이게 고려 초창기 얘기야. 여하튼 통합이 안 됐어. 자, 그러면서 고려 중기에 11세기 전정이군주인 문종의 넷째 아들 의처이라는 스님이 18개월간 중국 송나라를 다녀와요. 그래, 돌아와서 12세기 초반 고려 중기에 불교 통합 작업을 시도를 해. 불교 통합 작업을. 고려 초기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거기 숙종 때 대각사 의천. 그래서 불교 통합에 일단 성공을 해. 그래서 한국식 이 교선 통합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국식 천태종에서 해동 천태종 이래야 정확한데 그냥 교과서가 국사니까 그냥 천태종 이러고 말어. 자, 이제 그 통합 작업 얘기를 할게. 이 포인트가 통합 작업이야. 그래서 거기 121쪽 중하단에서부터 122페이지까지를 이어서 먼저 고려초, 줄여서 여초. 즉 광종임금 때 귀녀는 교종통합을 시도했고 성상용이 이런다고 했어. 그리고 해거라는 스님은 선종불교 통합을 시도했다. 그런데 통합이 안 됐다. 그래서 광종의 명령으로 중국에 천태종을 수입하고자 했다. 그래서 의통을 보냈는데 안 왔고 재관을 보냈는데 안 왔고 이랬다고 했어. 자, 이러면서 고려 중기에 다시 통합 작업을 시도를 해. 그래서 왕자 스님인 문종의 넷째 아들 대곡사 의처이라는 스님에 의해서 12세기에 그래서 얘도 화엄종 교종 중에 5교 5개 교종 중에 화엄종 스님이야. 그래서 일단 본인이 교종 승려니까 5교 5개 교종을 먼저 묶어. 그런 다음 선종하고 합치면 되니까. 그래서 교종 통합을 시도해. 개경의 흥왕사라는 사찰의 주지가 돼서 흥왕사에서 교종불교 통합 작업을 시도하는데 교종 중 의식을 강조하는 법상종이라는 게 있고 교리를 강조하는 화엄종이라는 게 있어. 의상대사로 유명한 본인은 화엄종 스님이야. 그래서 화엄종 중심의 의식, 행사를 강조하는 법상종을 통합을 해. 화엄종에다가 법상종 통합을 시도해.
그런데 이 통합 작업을 왕자 스님이니까 왕실이 도와줘. 형이 임금이던 시절에 한 거거든. 그래서 이건 왕실의 후원을 받아요. 이래놓고 이 여세를 몰아서 선종불교와 통합을 해. 교종불교를 통합했으니까. 그래서 개경에다가 중국을 모방해서 국청사라는 절을 세워요. 초대 주지스님이 돼가지고 얘가 통합 작업을 시도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통합된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을 시도해. 그래서 통합을 해요. 그래서 뭐가 돼? 한국식 천태종에서 해동천태종 이런다고. 이러면서 이 해동천태종은 공부하는 원칙을 정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교리와 관심은 같이 닦아야 된다. 교관, 겸수. 이걸 외워야 돼. 자, 해동천태종, 교관, 겸수. 교리와, 이건 교중의 세 교관이지. 관심은, 나 쟤한테 관심 있다. 관심 있다는 게 무슨 소리야? 마음 있다. 이 소리란 말이야. 이게 마음. 선종의 세 교관이야. 그러니까 누가 앞에 있느냐? 교가 앞에 있어. 그래서 교중 중심의 선종 통합이야. 같이 닦아라. 예? 교종과 선종은 같이 닦되 주인공은 누구다? 교종이다. 이 소리야. 그래서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이 되는 거야. 예?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그러고 난 뒤에 대학사 의천이 죽어요.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졌으면 의천이 죽었어도 그게 뿌리를 내릴 때까지 계속 통합이 이루어질 텐데 이건 좀 강제성을 뗐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공인 의천이 죽어버리니까 이게 흐지부지 된 거야. 그게. 그러면서 고려 후기야. 자, 이 고려 후기는 구분을 해야 돼. 무신집권이지. 유명한 진일이라는 스님에 의해서. 후기는 사회가 혼란해. 무식한 무신이 백성 좁히고 땅 뺏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순수 신앙운동을 강조해. 스님이여 목탁으로 돌아가라. 제밥에 관심을 갖지 말고 락카페를 운영하고 이딴 짓 하지 말고 순수 신앙운동을 강조해. 이걸 신앙 결사운동이라고 해. 요즘 말로 순수 신앙운동. 그래서 본인이 경상도 영천, 지금 대구야. 경상도 영천에는 정예사라는 절에서 순수 신앙운동을 펴. 그런데 그 절에 제일 위에 거조함이라는 암자에 서 지금도 이 암자가 있어요. 신년 새해 보면 뉴스에 매년 빼놓지 않고 나오는데 대구에 유명한 산에 팔공산이라는 데가 있어. 팔공산에 부처님 바위가 있어요. 그 부처님 바위에서 빌면 그래. 거기 빌면 대부분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나 봐. 우리 마누라도 열심히 가. 거기 몇 년에 한 번씩 가더라고. 거기를. 나는 안 가봤어. 나는 안 가봤는데, 듣기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 절인데, 안 가봤어. 거기 그 방이 조금에 한 6명 들어가면 될 정도. 내가 80년대 초반에 한번 가봤는데, 그 거주함이라는 암자인데, 그러니까 사찰에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주지스님은 행동대장이야. 주지스님이 제일 높은 게 아니고, 그 주지스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주지스님을 몇 번씩 한 스님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 그러면 조실스님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최고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조용하고, 노인네라 조용하고 한적한 데가 있어요. 뒤에. 절 같은데, 큰 절 같은데 가보시면 저 뒤쪽에 좀 조용하고 한적한 암자가 있다고. 거기는 함부로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한다고. 스님들이 지켜 있다고. 그게 노스님이 계시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한다고. 여기가 그래. 이게 정예사라는 절인데, 경상도에. 정예사라는 절에 거조함이라는 암자에서 이 세상이 스님이 왜 돈벌이에 관심을 갖느냐, 락카페를 운영하고 OK저축인 은행이나 하고 이딴 짓을 하느냐, 목탁으로 돌아가라 이런다고. 이에 동조한 많은 스님들이 몰려 6명이 들어갈 방에 8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6명이 들어갈 방에 8명 들어오면 들어올만 하잖아. 좀 찡겨 앉으면 되니까. 그래서 순수 신앙 운동을 해. 열심히 불교 교리 공부를 하면서 단합대회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소문이 나서 한 30명까지 몰렸어. 그런데 이게 30명이 못 오지. 여름에는 밖에서 들으면 되니까. 근데 한겨울에는 추워 죽겠는데 그 6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밖에서 쭈그리고 앉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나서 전라도에 있는 수선사라는 절이 있어요. 이건 경상도 얘기고, 수선사라는 절이 저희가 장소를 제공할 테니까 저희 사찰로 오십시오. 그런다고. 그래서 경상도 정예사에서 전라도 수선사로 이동을 해요. 근데 이동하는 과정에 여기에 참여했던 교종 승려가 있었어.
그 교종에 노스님이 하나 있는데 교종 계열의 노스님이 여기에는 참여했다가 빠져요. 빠진 얘기는 이따 해줄게. 빠져나왔어. 자, 전라도로 넘어왔어. 전라도에서 이 순수신앙운동을 이어서 해요. 그래서 이걸 수선사에서 했다 해서 수선사 결사라고 그래. 그래서 정해사에서 했다고 해서 정해결사 이라고. 그러니까 정해결사하고 수선사 결사가 같은 거야. 장소만 다른 거지. 이게 같은 거야. 응? 이게 시중 책자에 없어. 나도 이거 공부해서 하는 거야, 이게. 정해서 결사나 수선사 결사나 똑같은 거야. 응? 자, 이런 순수신앙운동. 그래서 이걸 편의상 정해결사입니다. 한편 아까 정해결사에 참여했던 이 스님이 있다고 그랬잖아. 교종계열에. 그 교종계 해동천태중 스님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전라도 강진 정약용으로 유명한 전라도 강진에 만덕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만덕사의 조실 스님이야. 최고 우두머리 스님이야. 그러니까 이 진울은 선종승려고 자기는 교종승려거든, 원뿌리가. 그러니까 교종스님들 모여봐라 이런다고. 우리도 순수신앙운동을 하자. 왜? 정해결사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만덕사 백년암이라는 거주암처럼 백년암이라는 암자에서 교종스님들 순수신앙운동을 했어. 요 승려가 요세라는 스님이야. 요 스님이. 그래서 이걸 백년결사라고 그래. 지금은 이 백년암이라는 암자가 유명해져서 절 이름이 바뀌었어. 만덕사에서 백년사로. 전라도 강진에. 나중에 18세기에 정약용이가 여기서 생활을 많이 했다고. 이 절에서. 동백꽃으로 아주 유명한 절이고 예뻐. 절이 가보시면. 자, 거기 넘기면 122페이지 고려기 무신직권기 거기 진을 조계종 수선사결사 해놨잖아. 그러면서 그 밑에 요새 천태종 이래놓고 백년결사 이래놓고 자신이 행동을 참여하고 연부를 통한 극내관생을 꿈꿨다. 거기 행동을 참여하고 연부를 통한 극내관생 안에다 밑줄 쳐. 그거 물어보면 그 얘기 나올 거야. 만덕사 지금 백년암이라는 남자에서 했다. 한다고. 이런 순수신앙운동이 전개돼. 당시 무신집권기야. 무신이 무식해. 그런데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순수신앙운동이나 하자. 이렇게 주장하잖아. 얼마나 싸가지가 있어. 그래, 너 참 싸가지가 있다. 해서 무신의 후원을 받아요. 이 순수신앙운동이 무신정권이 후원을 해. 무신정권의 후원을 받아서 순수신앙운동이 나타나. 그러면서 이 진울은 이 여세를 몰아서 선종 중심의, 본인이 선종승려니까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작업을 해. 교종 통합을 시도해. 그래서 통합된 뭐가 등장하느냐? 조계종이라는 종파가 등장을 해. 중국의 조계산이라는 산에서 시작된 거야. 이게 이 운동이 선종불교 통합 작업 운동이 그 조계산에서 시작됐다고 그래서 이걸 조계종이라고 그래. 그래서 조계종.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 사찰의 대부분이 조계종 계열이에요. 이건 선종을 중심으로 참선 생각하는 거. 선종을 중심으로 약간의 교리 공부를 해. 1년 365일 중에 7월, 8월, 9월 한여름 100일간 하한 거라고 해서 스님들이 밖에 안 나가고 그때는 스님이 별로 없어요. 스님들이 밖에 안 나가고 참선, 조실 스님이 숙제를 하는 날, 통일 이러면 100일간 통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래서 100일 지나고 나는데 숙제 검사를 한다고. 이게 그냥 생각만 하는 거 아니야. 응? 그리고 동안거라고 해서 겨울 12월, 1월, 2월 100일간 또 해. 1년 360일 중에 200일을 이 짓을 해요. 200일. 지금도 해, 이거를. 지금도. 그럼 이렇게 참선만 하느냐? 기본적인 교리 공부는 해. 왜? 신도인 내가 스님을 만나서 스님 나무아비타불이 뭐예요? 나 몰라. 이러면 스님이 권위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기초적인 교리 공부는 해요. 그런데 주는 참선이야. 참선. 그래서 이 참선하는 게 핵심이야. 왜? 현재 조계종이 선종 중심에다가 교종을 약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종이 포인트야, 이게. 그걸 조계종이라고 그래. 이러면서 이 공부하는 원칙을 역시 정했어. 얘처럼. 그래서 이걸 정한 이치와 정해사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지혜를 통해요. 같이 닦아라. 정해 쌍수라는 원칙을 정했어. 정한 이치와, 즉 이치 깨달음, 이건 선종의 세계관이야. 지혜란 지식을 배경으로 한 이해야. 그러니까 배경에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그래서 이건 교종의 세계관이야.
그래서 겸수 이래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애가 겸수라는 말을 썼잖아. 그러니까 이게 종교 이런 거는 강한 된 소리를 잘 안 써요. 그게. 그래서 쌍수가 좀 강한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안 쓰고 싶은데 얘네가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쌍수란 말을 쓴 거야. 겸수나 쌍수나 같은 거야. 겸에서 닦거라나 뭐 똑같은 거야. 쌍으로 닦거라나. 그래서 조계종의 행동원칙은 정해쌍수야. 그리고 천태종의 행동원칙은 뭐라고? 교관겸수야. 이걸 필히 외워야 돼. 이걸. 자, 이래서 통합이 성공을 해요. 통합이. 예. 그래서 현재 한국 불교의 중심이 저 조계종이 된 거야. 지금. 요게 친일이라는 스님이야. 요게. 그러니까 그의 제자. 조계종 2대 종정이라고 그러는데 해심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전라남도 해남 사람인데 이 사람은 22살 때 과거에 급제했고 28살에 스님이 되는 사람이야. 22살 때 과거에 급제했다는 것은 유학사상이 있다는 얘기야. 거기 이제 스님이 됐어, 얘가. 그래서 스승이 불교계를 통합했으니까 나는 유교하고 통합해봐야지. 유교와 불교를 하나로 해서 유교와 불교를 하나로 일치설이라는 걸 주장을 해. 유불일치설을 주장해. 그런데 유교와 불교는 하나로 통합이 안 돼. 천하의 어떤 석가모니가 와도 안 돼. 왜? DNA가 틀려. 유교는 학문이고 불교는 종교야. 물과 기름이야. 이건 통합이 안 돼요. 통합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구조 자체가 안 됐게 돼 있어. 비록 통합은 안 됐지만 나중에 조선조 지배사상으로 유학인 성리학이 한국 사회에 빨리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됐어. 뭐가? 유불일설이. 그래? 성리학 수용의 토대를 만들어줬다. 토대 말이야. 이게 중요해. 시험은 이걸 가장 잘 내. 유불일설. 성리학 수용의 토대 말이야. 한국 사회의 성리학이 빨리 자리 잡게 만들어줬다. 왜? 신라 고려 1500년 가까이 1500년 불교 국가거든. 근데 그 불교 국가에 유교 사상이 빨리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뭐가? 유불일설이라는 논리가. 이 얘기야. 자, 이게 고려 후기인 무신집권기 얘기야. 마지막. 고려 말 원간섭기. 원간섭기는 뭐 꼭 한 명이야. 자, 교재로 돌아가면 122쪽 중간에 고려 후기 원간섭기. 원나라, 남의 나라 사람이 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때야. 그러니까 지배층이 썩어 왕은 힘이 없고 이러니까 순수신앙운동, 목탁으로 돌아가자 해서 보우라는 스님이 등장해. 자, 여기서 알 사람은 이 보우야. 보우가 불교 개혁운동을 펴. 목탁으로 돌아가자 해서 순수신앙운동을 펴. 그러면서 본인이 중국에서 선종계열의 불교종파를 하나 수입을 해. 그 선종계열의 불교종파가 현재 한국 사회에도 있는, 지금도 존재를 하는데 임재종이라는 불교종파예요. 자, 보우라는 스님, 어느 때? 원나라 간섭기. 순수신앙운동, 불교개혁운동을 폈다. 임재종 수용. 그래. 이 보우라는 스님이 고려말 보우가 있고 200년 뒤에 조선조 16세기에 가면 보우가 또 나와. 동일인은 아니야. 사람은 틀려. 자, 이게 고려 불교 통합 작업이요. 500년 가까이 걸리는. 고려 초 광종 때 통합 작업을 시도했다. 누구? 균여, 교종 통합, 해가, 선종 통합. 그리고 광종의 직접 명령으로 의통과 재관을 보냈다. 그랬지? 통합이 안 됐어. 고려 중기 왕자 스님인 대각사 의천이 교종 스님이기 때문에 교종 중의 불교 통합을 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천태종. 그리고 행동원칙을 뭐라고 한다고? 교관겸수. 이러는 거예요. 자, 고려후기 무신집권기. 무신이 권력을 잡아 사회가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불교도 썩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순수불교로 돌아가자 해서 순수신앙운동. 순수불교 운동이 벌어졌다. 누구? 진울. 그걸 뭐라고 한다고? 정해결사 혹은 수선사결사. 이에 영향을 받은 교종스님, 천태종스님 요새라는 사람이 100년 하면서 했다. 100년결사. 역시 순수신앙운동. 이래. 그러니까 무신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더라. 그래, 너 참 싸가지짜. 불교 공부나 해. 이런다고. 무신 정권의 후원을 받은 진울이 자신이 소속되는 선종 중심의 불교 통합을 했다. 그래서 조계종이라는 걸 만들었다. 행동원칙은 뭐라고? 정해쌍수. 이래. 그러니까 그의 제자 해심이라는 사람은 유불일치설. 그렇다고. 성리학이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원간섭기의 보우. 크게 중요하진 않으나 불교 개혁운동 임재종 수입. 이렇다고. 포인트는 곧 고려 중기, 고려 후기야.
고려중기하고 그 무신집권기. 누구? 의천에서 진울 이거예요. 의천과 진울. 여기가 포인트야. 그래서 한국 불교가 현재 선종 중심 불교야. 조계종이라는. 자, 그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 시기에 대장경 조판. 대장경은 인도말로 스리피카타, 세 개의 왕줄이 이러는데 불법승 이 세 개를 합친 건데, 자, 거기에 11세기 불교임으로 거란종 물리쳐보자에서 처음 만든 대장경이 나와. 그래서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당신은 그냥 대장경이라고 그랬어.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처음 만든 대장경이다. 해서 요즘 역사학자들이 초조대장경 이렇게 명칭을 붙였어. 영화관에 오전에 일찍 가면 할인을 한다고. 그걸 조조할인이라고 그랬잖아. 일찍 조자를 써. 일찍 중에 처음 초야. 가장 처음 나오는 게 초조라는 건 첫 번째 뜻이야. 첫 번째 만든 대장경. 첫 번째 만든 대장경. 그런데 몽골 2차 침입 때 홀랑 불타요. 이게. 그래서 사라져. 그래서 몽골 2차 침입 때 홀랑 불타. 그래서 몽골 2차 침입이 끝나고 난 뒤 강화 천도 시기에 최후의 명령으로 최후가 이기부한테 명령을 해. 그러니까 이기부는 누구한테 부탁하냐? 자기 처남한테. 자기 여동생의 남편. 처남한테. 처남이 여기 논산에 있는 절에 이 조실스님을 하고 있었어. 처남이 수기대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대장경을 다시 만들어. 대장경을 홀라당 불타버렸으니까 그게 16년 만에 완성한 유명한 고려대장경. 그 일반인들이 부르는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란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야. 왜? 대장경은 다 8만 매야. 초도대장경도 8만 매야. 일본에 100만대장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고려대장경을 모방한 100만대장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8만 매야. 대장경은 다 무조건 8만 매야. 그러니까 8만대장경이란 말은 안 맞는 말이야. 예? 그래서 초도대장경이 몽골 2차 침입 때 홀라당 불타버렸으니까 다시 대장경을 만들었어. 그래서 고려 왕조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고려대장경. 그전에는 이게 왕조에 하나밖에 없는 대장경이 있어서 있을 제자를 써서 왕조에서 제조대장경. 제도대장경이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학생들한테 2009년에 국사교과서가 고려대장경이라고 용어를 바꿨어요. 지금은 고려대장경 이런다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경전교정이 정확하였다. 그 밑에 군신기금은 이기부. 그 다음에 주죠. 임금과 신하가 이 대장경이 빨리 완성이 돼서 몽골이 물러나기를 희망합니다. 하는 기도드리는 글을 썼어. 군신기금은. 이기부가 썼어. 이기부가. 자기 처남이 주도한 대장경. 이 대장경을 어디서 만들었냐?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만들었어요. 본부는 강화도에 있는데 만든 데는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만들었어요. 경상남도 남해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화도로 옮겼어. 그러다가 조선초 서울로 옮겼어. 서울의 도리사라는 절로 옮겼다가 세조 때 경상도 합천 해인사로 보냈어. 지금까지 합천 해인사에 있는 거야. 여기까지. 그런 사인이 있어. 자, 그게 흔히 팔만대장경이라 불리는 고려대장경이야. 그게 대장경이에요. 중간에 교장 이러는데 옛날에 일제 때 일본 놈 학자가 교장도 속장경이라고 해서 대장경 2다 이러는데 그건 대장경은 아니고 교장은 논문 모음집이야. 교종계열의 대장경에 관한 논문 모음집. 대장경이 아니야. 그냥 논문이야. 그래서 이 논문 모음집을 만들기 위해서 대각사 의천이 중국, 거란, 일본에서 대장경에 관한 논문을 모았어. 4천여 권을. 그래서 이걸 모은 걸 목록표를 만들었어. 그 목록표를 뭐라고 그러냐? 신편제정 교장 총록이라고 그래. 신편, 새롭게 대장경 편찬을 해서 제종, 모든 종파, 특히 교종계열의 대장경에 관한 자료를 총록, 전부 모았다. 그러니까 불교 목록. 책이 두꺼우면 뒤에 찾아보기가 있잖아. 일종의 찾아보기야. 예. 그래서 이 교장이라는 논문 모음집을 만들었어. 교장은 이 대장경은 아니야. 그러니까 대장경은 초대대장경, 고려대장경 2개밖에 없어요. 자, 이게 불교계의 얘기야. 자, 불교계는 포인트가 뭐라고? 불교 통합 얘기가 포인트. 자, 문화사에서 아셔야 할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했어. 첫째, 민족주의 역사서술. 두 번째, 불교 통합. 두 번째. 그 밑에 도교가 있는데, 도교는 중요한 얘기를 고대에서 했어. 도교 그럼 무조건 자연찬미, 허무주의, 신선사상, 귀신 이 중에 하나만 나와도 무조건 도교다 이랬어요. 가장 포인트가 자연찬미하고
신선사상이야. 예. 자, 그래서 거기 고려를 보면 초제, 총은 별초자, 별에 대한 제사. 그 뭐요? 자연에 대한 제사. 이 소리야. 요즘 말로 하면 초제를 거양한다. 그걸 유식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초제 옆에다가 일월 성신에 대한 제사라고 그래. 이걸 일, 해, 월, 달, 해, 달, 성신, 별, 해, 달, 별에 관한 제사. 이 소리야. 해, 달, 별. 다 차연 아니야 이게. 예? 해, 달, 별에 관해서 제사를 지내는 걸 초제라고 그래. 초제. 그리고 도교 사찰은 도관, 도교 스님은 도사. 그런다고. 그래서 이 도교 사찰, 도관의 우두머리를 거길 보시면 이게 포인트야. 전에 정치사 때도 강조했는데 12세기 예종임금 전문 강좌 7대 한 사람 그 예종 때 궁궐 안에다가 도교 우두머리 사찰을 줬어요. 고려 때 고려 도교 우두머리 사찰을 줬어. 그걸 궁궐 안에다 줬어. 그래서 뭐라 그래? 복원궁 이라는 거예요. 궁이 아니고 도교 사찰이야. 이름이 궁궐 안에다 뒀기 때문에 복원궁이라고 부른 것 뿐이지. 그거 기억을 하셔야 돼. 복원궁. 어느 임금이라고? 예종. 12세기. 예종. 전에 정치사 때 강조를 했어. 기억을 하라고. 그 뭐 8간에는 얘기를 했고. 도교는 자연에 관한 얘기고. 자, 거기서 중요한 건 복원궁이에요. 복원궁. 12세기 예종. 자, 다음. 자연이 갖고 있는 에너지에 관한 얘기. 풍수지리. 옆에 123쪽. 신라말 왕건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고대 때 했어도 이것도 왕건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누구? 도손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다가 이런 예언적 사상을 배워와 그걸 도참 혹은 참의 이러는데 그래서 풍수리 도참 정확하게 표현하면 풍수리 도참인데 이 국사교과 쓴 놈이 그건 잘 몰라갖고 그냥 풍수지리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내일의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줄 거냐 나쁜 영향을 줄 거냐 일종의 예언이야. 예언. 포인트는 도참이 포인트야. 그래서 이걸 담당하는 관청 산천비부도감 산과 물에 돌비 돌보 복을 돕게 하는 이 아이고 왜 이게 참편 지금 처음 보이냐? 거기 도감이라고 돼 있네. 도감. 산천비부 도감. 도감은 임시관청 아니야? 자, 전에 얘기한 건데 신라말에 도손이라는 사람이 송악길지설. 송악은 재수 좋은 땅, 길지니까 이건 고려 건국에 영향을 줬다. 그리고 뭐 경주 흉지설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 송악이 고려 수도가 됐어. 개경. 그래서 고려 때 들어와서는 개경길지설이라고 그래. 그런데 개경길지설이 쇠퇴를 해. 자, 그 끝에다가 쇠퇴 이렇게 써봐. 개경길지설 끝에다가 쇠퇴. 뭐로 쇠퇴되느냐? 개경이 재수가 없어진 거예요. 한 200년이 흘러가면서. 왜? 약효과가 떨어졌어. 왜 떨어졌냐? 이자계매난. 거기다가 이자계매난 이렇게 써. 왕의 장인이 반란을 일으켜. 그래서 궁궐이 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수 없는 땅이야. 성공했냐? 실패해요. 완전히 재수없는 땅이지. 그래서 개경길설이 인기를 잃었어. 이거 재수없는 땅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니까 국적으로 가자. 그래서 서경길설이 등장해. 평양길설이 등장해. 또 이걸 이용한 사람이 나와. 자, 그 끝에다가 누구야? 아, 끝에 있네. 누구? 묘청. 근데 묘청도 실패하지.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인기를 잃은 거야. 서경길설이. 개경이 재수가 나빠졌어. 이자계면안으로. 그래서 위쪽 평양 가자, 서경 가자, 서경기치설. 근데 묘청이 난이 실패하는 바람에 서경도 재수가 없어졌어. 그럼 다시 갈 방법이 없잖아. 그 어디로 가? 밑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게 남경기치설이야. 한양. 개경 밑에가 개성 밑에가 한양이니까 남경기치설. 차로 한 40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남경기치설이 등장을 해. 그래서 문종, 11세기 중반 문종 임금이 이 고려의 중요한 세 개의 서울 중에 하나 한양을 남경이라고 그래. 수도인 개경. 그리고 고구려 평양을 서경. 그런다고. 그리고 문종 때 한양을 남경. 그래서 삼경. 이런다고 하냐. 그만큼 중시한 거야. 문종 때. 그러면서 12세기 초 숙종이 거기다가 궁궐을 줘요. 궁궐을. 한양에다가. 남쪽에 별도의 궁궐을 줘. 남별궁 이러는데 궁궐 이름이 남별궁은 아니고 남쪽에 별도의 임시궁궐을 줬다. 누구라고? 숙종. 자, 숙종은 뭐라고? 한양에다가 궁궐을 줬어.
그 아들 예종은 아까 뭐 했다고? 궁궐 안에다가 뭐? 복원궁, 도교 사찰을 적고. 그렇게 구분해야 돼. 자, 그게 풍수도참, 풍수지리 얘기야. 여기서 시험을 내면 숙종 예종 얘기 아니면 저 석양일지설이야. 요청이나. 크게 중요하진 않으나. 자, 그 다음. 사실 여기부터는 여러분 외우는 건데. 과학기술. 이건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천문, 하늘 별자를 보는 것. 역법. 역법이란 달력을 만드는 방법 이술이야. 역법이라고 그래. 달력을 만드는 방법. 이 말을 줄인 거야. 그 원래 글자는 이렇게 앞에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앞에를 못 줄여. 달방이라는 게 있어. 이게 성적인 거라 내가 설명하기가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줄인 거야. 역법. 이렇게. 그러니까 날짜 계산법 이술이야. 농사는 날짜가 중요하거든. 이게. 그래서 역법이라고 그래. 이 역법은 초기 철기 때부터 썼어. 중국 은나라 달력을 썼어. 부여라는 나라가. 자, 그러면서 거기 역법. 거기를 보시면 역법 초기 당나라 달력인 선명력을 썼다. 그리고 고려 14세기 초반 충선왕 때는 원나라 달력인 수시력이라는 역법을 썼다. 공민왕 때는 명나라 달력인 대통령이라는 역법을 썼다. 이건 알 필요 없어. 그냥 그런 게 비다고 넘어가. 역법은 조선조역법만 알면 돼. 조선조역법 2개만. 여하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천문역법은 이거 전에 강조했어. 다 하늘 별자리에 보는 거 천문 아니면 날짜계산법 역법 다 목적이 뭐야? 농업진흥 왕권 강화. 이게 포인트야. 자, 그 1번 천문 2번 역법 그걸 묶어 앞에 묶어서 농업진흥 왕권 강화. 이게 포인트야. 신라가 됐든 고려가 됐든 조선이 됐든 천문이나 역법 나오면 최종 목적이 뭐라고? 농업을 발전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천문 하늘 별자리에 보는 관리는 임금님 직속기구야. 기상청이 대통령 직속기구란 말이야. 아,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은 그랬다고. 그만큼 자연을 중요시했어. 농사는 자연이 중요하거든. 눈 와야 되는데 눈이 안 오면 안 되잖아. 비 와야 되는데 비 안 오면 안 되고. 비 와라! 그런다고 비가 오냐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대고 제사 지내는 거지. 천문역법의 사연이야. 자, 그리고 의학. 향촌의 약재로 급할 때 구한다. 향약 구급방. 이거 외워. 중요해. 향촌의 약재로 급할 때 구한다 해서 향약 구급방. 현존 최고의 의학서다 하는 의의를 갖고 있는 향약 구급방. 그러다. 1236년. 그게 대장경 조판을 시작하네요. 1236년에서 1251년 사이. 이런데 편의상 1231년 이랬다가 얼마 전 경찰직 시험에 뭐 이의제기해서 뭐 통과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하튼 뭐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게. 응급조치약서적이야. 응급조치약서. 이게 무슨 소리냐?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한반도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비단, 신라가 당나라한테, 고려가 송나라한테, 조선이 명나라한테 수입하는 물품이 비단, 서적, 약재야. 그런데 지금 몽골하고 전쟁을 해. 몽골하고 전쟁을 하니까 이건 수입을 못 하잖아. 전쟁 기간에 수입할 수 없잖아. 근데 이거는 수입 안 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얘는 문제가 있다고. 약품 수입 못 하면 치료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애가 누군지는 몰라. 어떤 애가 아이디어를 낸 거지. 중국에 있는 풀뿌리면 비슷한 풀뿌리가 한국에도 있을 거 아니냐. 같은 효능을 갖고 그걸 찾읍시다 이러는 거야. 찾았나 봐. 그래서 향촌의 약재로 급할 때 구하는 방법을 썼다. 향약 구급방. 요즘 말로 하면 응급조치약서적이 나오는 거죠. 응급조치약서적. 이게 향약 구급방이야. 이거 필히 기억을 해야 돼. 왜? 현존 최고의 의학서야. 현재 존재하는 의학서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야. 그래서 첫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실정에 맞는 의서야. 우리 풀뿌리로 우리 치료를 하니까. 두 번째 우리 실정에 맞는 의서. 그래서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 이건 쓰라고 일부러 안 써놨어. 옆에다가 국산약재 180종 이렇게 써. 국산약재 우리의 풀뿌리 180종에 관한 얘기를 써놨어. 180. 국산약재 180종 이렇게 써. 이런 세 가지 의의가 있어. 이게 어느 때 나왔다고? 강화 천도식에 나왔어. 자, 이게 향약구급방이에요. 현존 최고의 의학서. 이 책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응급조치학 서적이 나와요. 그중 사마자라는 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썼다는 사마자 향약방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 이게 언제 만들었냐에 남한 대한민국 역사학회가 말이 많았는데 평양대학교 의대아들이 자료를 찾았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연도가 지금 정확하게 나왔어. 1374년. 이렇게.
시중에 책자에 보면 이렇게 연도가 안 쓰이는 책이 많아. 여하튼, 자, 향약 구급방만 필히 외워. 자, 한편 중요한 인쇄. 인쇄는 이게 중요해. 한반도 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인쇄술 발달이야. 예. 자, 인쇄. 첫째, 목판 인쇄. 목판 인쇄란 나무를 파갖고 나무에 글자 파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에 글자를 팠다는 것은 교정이, 수정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한 번 파면 끝이야. 그 교정이 안 돼. 그러니까 책을 잔뜩 찍을 때 주로 하는 거야. 이게. 자, 첫째가 목판 인쇄야. 목판 인쇄. 이 목판 인쇄는 한 가지 책을 잔뜩 찍을 때야. 그래서 여기다가 일종 해놨던가? 다량 인쇄 때 써요. 했구나. 일종 다량 인쇄.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있어. 첫째, 통일신라의 뭐가 있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거. 여기는 불교 경전을 목판으로 찍었다 이 소리야. 예. 그리고 고려로 오면 목판 인쇄, 유명한 초조대장경. 현재 존재하진 않으나 이것도 목판. 그리고 합천 해인사로 유명한 뭐 고려대장경. 이것도 목판. 그렇다고 대표적인 저 세 가지야. 목판 인쇄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아니고 활판이야. 활판. 활판 인쇄. 활은 이게 살활자야. 살아있다 이 소리야. 무슨 소리냐? 넣었다 뺐다 하는 거야.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수정이 가능해. 수정이 넣었다 뺐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살아있다 이래서 활판 인쇄야. 그러니까 이건 여긴 일종 한 가지 종류를 잔뜩 찍을 때야. 그래서 얘는 다종 다양한 종류의 책을 적은 양 찍을 때. 그리고 소량 인쇄 때 이용을 해. 이걸 기억해야 돼. 다종 소량. 다종 소량 인쇄 때 이용을 한다. 다종 소량. 자, 여기에 해당하는 책이야. 여기에 해당하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이규보가 문화시종을 여기만 나중에 퇴직하고 난 데서 자기 시, 글을 모았어. 그래서 문집, 책을 발간했어. 그 책을 동쪽 국가의 이시성을 가진 재상이 만든 문집이다. 책 이름이 동국이상 국가의 국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규보 문집 얘기야. 이규보 발행한 걸 다 모아놓은 거야. 거기에 1234년에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이 있대. 강화도에서. 이게. 저 금속 활자로 찍은 활판 인쇄야. 이 활판은 활판인데 넣었다 뺐다가 가능해. 그런데 그 재료는 목활판이 있을 수 있고, 목도당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금속도당이 있을 수 있고, 여하튼 넣었다 뺐다가 가능한 걸 살아있다 해서 활판이라고 그래. 재료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게 1234년 상정, 자사에 정했다. 고금, 옛날과 지금의 예에 관한 것들을 상정, 고금, 예문이라는 예의서가 나와. 1234년, 1234년에. 1232년부터 강화 천도거든. 강화 천도 시기에. 현재 전하지는 않아요. 전하지는 않아. 그런데 기록만 남아있어. 동국이상집에. 이 책 있으면 지금 대박이지. 1234년이잖아. 근데 현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불이 금속 활판 인쇄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는 뭐예요? 청주에서 나왔다는 고려 우왕 때 직지지. 직지요. 그 직지는 1370년대란 말이야. 그럼 얘를 따져봐. 140년은 차이가 나잖아. 그 얘 별거 없지. 얘 나온 얘는 날아가는 거예요. 직지 별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안 나타나, 이거. 지금까지. 여하튼 두 번째는 직지야. 직지심체유절. 하고 줄여서 직지심경이라는데, 직지야 다 알 테니까 그냥 직지라자고. 요 두 개야. 가장 대표적인 게.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데 시험을 내면 요거야. 목판인쇄, 무정광 다란이경, 초도대장경, 그리고 고려대장경, 그리고 활판인쇄, 특히 중요한 다종소량인쇄 때 주로 사용한다. 상정고급 예문이 뭐 활판인쇄를 찍은 거다. 그리고 직지가 활판인쇄를 찍은 거다. 금속 활판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게 저 인쇄술이야.
고려 문화사에서 첫째 중요한 게 뭐라고? 민족주의 역사소설. 두 번째 불교 통합. 세 번째 인쇄. 한반도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라이래로 인쇄야, 인쇄. 인쇄 기술이야. 중국 송나라 때 서양에 중국 송나라에서 뭐 4대 발명품을 전해줬다. 그게 인쇄는 우리나라라고. 우리나라에서 송나라로 건너간 거예요. 예. 그런데 중국이라고 하는 거지. 하버드 나온 미국 학자가 조셉 리더비라는 놈이 그때 걔가 기록을 남긴 책자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중국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예요. 중국이 아니고. 예. 여하튼 상정고급념은 직지. 이래. 이 인쇄 기술은 당연히 뭐가 따라다니냐? 종이 기술이 따라다녀. 그렇지. 종이에다 찍어야 되니까 그걸 제기술이라고 그래. 제기술은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종이 만드는 관청이 있다. 그걸 조지서라고 그래. 고려도 조지서, 조성한다. 지, 종이지자. 서, 감독관청 한다고. 고려도 종이 만드는 관청을 조지서, 조선도 종이 만드는 관청을 조지서. 이랬어.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자, 그리고 채무선에 의한 이건 뭐 그냥 화약무기. 고려말 원나라 상인한테 배웠다는. 그래서 뭐 했었다고? 외국 격퇴. 어디? 충남 서천 앞바다. 그걸 진포라고 그래. 신라 때는 기벌포라고 불렀고, 충남 서천을. 거기 진포, 이꼴 기벌포. 이래. 기벌포가 진포야. 그래는 거기다 충남 서천. 이래. 충남 서천. 내가 매년 충남 서천 가. 해 뜨는 거 보러. 충청남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데가 당진의 외목마을이라는 데하고 충남 서천이야. 근데 거기 10년을 갔는데 한 번을 못 봤어. 미치겠어. 한숨씩 끌려다니면서 보려고 봤는데 못 보겠어. 아직까지 내가 당진에서 딱 한 번 봤어. 옛날에. 당진에서 해 뜨는 거 한 번 보고 그 뒤는 당진에 사람이 워낙 많이 몰려갖고 충남 서천에 마량포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길 가거든. 한 번도 못 봤어. 한 번도. 안 보이더라고. 저 뭐야? 정동진이가 거기를 한번 갈공리도 해봐야겠어. 한번 언젠가는 한번 봐야 되는데 참 못 보네. 124쪽 귀족문화, 문학. 이 문학은 국사교과서에 빠졌어요. 이게 국문학으로 빠졌어요. 국문학으로 빠졌는데 출제는 할 수 있어. 왜? 저게 있을 때 공부한 놈들이 시험을 내니까 그럴 수 있어. 저게. 그런데 어차피 내봐야 초기, 중기 저딴 거 다 필요 없고 후기 가면 현실 도피 거기야. 문신이 무신한테 권력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직장을 잃었어. 에라 책이나 쓰자. 그래서 문학이 발달해. 한문학이. 자, 그 한문학이 첫째가 폐관문학이야. 폐관은 중국 한나라 때 관직 명칭이야. 폐관은 무슨 소리냐? 요즘 말로 가짜뉴스 모으는 관리들. 요즘 말로 그걸 가설항담이라고 그래. 국문학사에 보면 떠도는 얘기를 모으는 거야. 그 관직을 폐관이라고 그래. 폐관이 모은 잡스러운 얘기의 문학. 이게. 그러니까 지저분한 글 이 뜻이야.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 봐. 무신이 권력을 잡아. 무신이 무식하잖아. 말 안 되면 두드려 팬다고. 얘는 법보다는 주먹에 가까운 애들이니까. 문신은 똑똑하고 얘네들은 입으로 사는 애들 아니야. 그러니까 틈만 나면 무신을 씹어요. 그러면 이 무신이 잡아갈 거 아니야. 잡아가서 두드려 패려고 하면 뭐라고 그러냐. 야, 내가 한 얘기가 아닌데. 야, 인마 네가 쓴 거 아니야. 거기 봐. 뭐뭐라 카더라. 이렇게 써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시장에서 들은 얘기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뒤에 카더라. 이렇게 써놓는 거야. 이게. 누가 그랬는데? 몰라. 시장에서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는 아니다. 일종의 핑계를 대는 문학이야. 이게. 자기가 한 얘기는 아니다. 이게. 그걸 폐관 문학이라고 그래. 이게. 거기에 이제 한술 더 뜨는 게 이제 설화문학이야. 그래도 두드려 패더라고. 그래서 아직 안 되겠다. 그래서 설화문학이 등장을 해. 그 설화가 뭐냐? 그러니까 무생물체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지팡이를 갖고 인간 세상을 바라본다든지, 복사기에 바라보는 인간 세상, 휴대폰이 바라보는 인간 세상,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술을 통해서 인간 세상을 비꼬는, 무신지권을 비꼬는 거야. 그래서 국순전, 술을 통한 인간 세상. 그리고 대나무를 통해서 죽부인전, 이곡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곡이 누구냐? 이색, 정도전의 스승인, 이색의 아버지야. 이곡이라는 사람이.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 때. 그래서 거기 국순전, 죽부인전 이런 게 나오는데 국순전, 죽부인전을 알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폐관문학, 설화문학을 묶어. 어느 때라고? 무신집권기. 이게 포인트예요. 폐관문학, 설화문학, 무신집권기. 내용이 뭐예요? 현실도피. 현실도피 분위기예요. 직접적으로 무신집권을 비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하게 의인화기법이라고 하죠. 의인화기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현실에 참여하는 젊은 애들이 등장해. 성리학자들이. 그게 뭐냐? 거기 경기체가. 적극적 현실 참여예요. 경기체가. 신진사대부 젊은 학자들이니까 정두던 이런 사람들. 적극적으로 고려 사회가 썩어가는 걸 비난을 해요. 왜? 개혁적 성향이 강하니까. 이런 거야. 그거 하는 거야. 폐간문학, 설화문학, 현실 도피, 무신집권기, 그리고 경기체가 현실 참여. 나머지는 필요 없어. 나머지는. 자, 그게 문학이야. 국사 교과서에는 빠졌지만 출제자들이 시험을 낼 수 있다 하는 얘기야. 기억을 하고 있어라 하는 얘기. 쉬었다가 40분씩 끊어서 할게. 고려 건축 요거 할게. 쉬었다 합시다.